안녕하세요. 테크원 바이트의 유니스입니다. 매년 구글,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색, 글로벌 컨설팅 펌인 베인에서 동남아 디지털 경제에 대한 리포트를 내놓는데요. 2016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이번이 5번째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는 동남아 6개국의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해마다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 리포트가 2020년 11월에 발행이 되었고 팬데믹이 동남아 디지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는 총 11개 국가가 있지만 이 리포트에서는 6개 국가, 왼쪽부터 보시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의 디지털 경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한눈에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요약을 한번 해보았고요. 그럼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 동남아 6개국의 인구는 약 5억 8천만 명 정도 되고요.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8%에 해당하는 매우 큰 숫자입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가 2억 7천만 명으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은 필리핀, 베트남이 약 1억 명, 그리고 태국이 7천만 명, 말레이시아가 3천만 명, 싱가포르가 600만 명으로 가장 작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6개 국가 중에 인구수는 가장 작지만 가장 부유한 국가입니다. GDP per capita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는 그 나라의 GDP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지표이고요.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2019년도 월드뱅크 데이터 기준 싱가포르이 6만 5천 불로 가장 높고 2위는 말레이시아가 11,000불, 그리고 가장 낮은 나라는 베트남이 2,700불 정도 됩니다. 참고로 같은 데이터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는 3만 1,000불 정도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8%에 달하는 동남아 인구가 이번에 얼마나 젊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총 인구를 연령 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이제 미디안 에이지라고 중위 연령이라고 부르는데요. 동남아시아의 미디안 에이지는 약 30세입니다. 이를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중국과 미국은 38세, 한국은 43세, 일본은 48세에 달합니다. 세부 연령 구간을 한번 살펴보면 0에서 14세가 회색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동남아 인구의 0부터 14세 비중이 26%로 가장 높습니다. 일본이 12%로 가장 낮고요. 이렇게 많은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시작하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창출하는 가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남아는 이렇게 많은 인구와 젊은 연령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동남아 인터넷 사용자 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동남아 전체 인구의 약 20%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 기준 약 4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 중이고 이는 전체 인구의 약 70%에 해당합니다. 구간별로 끊어서 살펴보면 2015년부터 19년도 사이에 약 1억 명의 새로운 인터넷 사용자가 생겨났고 이 중 90%가 모바일로 인터넷을 이용했습니다. 이때 유입된 새로운 이용자의 대다수가 15세부터 19세 사이의 청소년들이었고요. 2019년도부터 2020년 1년 사이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약 4천만 명의 새로운 사용자가 생겨났습니다. 팬데믹이 동남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처음 사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처음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동남아 고객들 중 평균적으로 3명 중 1명이 팬데믹 때문에 디지털 서비스를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이 41%로 가장 높고요. 동남아 평균을 보면 약 36% 정도 됩니다. 그럼 디지털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게 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한 것일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커머스, 온라인 미디어,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카테고리별 새로운 사용자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사용한 사람들 중에 새로운 사용자 비율이 약 5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은 식료품 배달이 47%로 두 번째로 높았고요. 온라인 대출이 44%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학교들이 문을 닫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몰리면서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용자들이 많아졌고요. 오프라인에서 장을 보시던 분들이 마트가 문을 닫으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장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제가 평소에 요리를 잘 하지 않아서 장을 크게 볼 일이 없는데 팬데믹 동안 집에서 요리를 시작을 하면서 저 또한 온라인으로 장을 처음 보기 시작했고요. 이후로도 편리함 때문에 꾸준하게 이용하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지역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새롭게 유입된 이 디지털 서비스 사용자들이 과연 어디에 살고 있냐를 좀 살펴보면요. 베트남과 태국을 제외하고 50% 이상의 고객들이 도심 밖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심 밖의 지역은 아무래도 도심 지역보다는 학교, 마트, 은행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동남아 6개국 인터넷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남아 인터넷 경제는 2020년 미국 달러로 105 billion이고요. 이를 원화로 바꾸면 약 115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연평균 24%로 성장을 해서 2025년도까지 약 3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경제는 온라인 미디어, 여행, 차량 이동과 음식 배달, 그리고 이커머스 이렇게 4개의 섹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남아 인터넷 경제를 그럼 나라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5년도까지 6개국 모두 두 자릿수 연평균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5년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가 136조 원으로 가장 큰 인터넷 경제 규모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남아 전체 인터넷 경제 규모의 약 40%를 차지하는 수치이고요. 그 다음은 태국과 베트남이 각각 17% 그리고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경제를 앞서 말씀드린 4개의 섹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5년도 기준 이커머스가 189조 원으로 가장 큰 섹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는 전체 규모의 약 55%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큰 섹터는 여행이고요. 66조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19%에 달합니다. 세 번째는 차량 이동과 음식 배달이고요. 약 46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마지막은 온라인 미디어로 약 38조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섹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이커머스가 그야말로 폭풍 성장하는 한 해였어요. 우선 오프라인에만 집중하던 중소기업들이 대거 온라인으로 이동을 하고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게 되면서 2020년도 이커머스 전체 거래액의 3분의 1이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카테고리가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는데요. 온라인으로 장을 본 사람들 중에 약 47%가 새로운 고객이었습니다. 저도 포함이었겠죠? 그래프를 보시면 2015년도 식료품 카테고리 비중은 전체 거래액 대비 약 4%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0년에 11%까지 성장을 하였고요. 2025년도까지 15%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산업은 여행 산업이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산업이었죠. 특히 항공업계와 호텔업계의 타격이 컸고요. 이로 인해서 2020년 전체 거래액은 2019년도 대비 약 60% 감소하였습니다. 현재는 국내 여행 위주로 천천히 회복 중이고요. 2025년까지 33% 정도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큰 산업은 차량 이동 그리고 음식 배달 산업이고요. 2020년 GMB는 전년도 대비 11%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는 팬데믹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차량 이동에 대한 수요가 이제 급격히 떨어졌고요.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는 엄청 늘어났지만 떨어진 그 수요만큼 상쇄하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까지는 연평균 30%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량 이동 산업의 동남아 대표 주자가 그랩과 고제이 있고요. 이 부분은 다른 에피소드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산업 중에 가장 작은 산업이 이제 온라인 미디어이고요. 팬데믹 때문에 이커머스 같이 정말 이제 큰 수혜를 받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음악, 비디오 서브스크립션, 그리고 이제 비디오 게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요. 2020년 전체 거래액은 이제 작년도 대비 22% 성장을 했고요. 2025년도까지 연평균 15%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도 동남아 테크 뉴스와 인사이트를 계속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